네, 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이제 공채 시즌이 코앞입니다.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시고 뭐 가슴도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채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께 공채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CJ그룹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요, CJ의 종합 적성 검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리 영역을 살펴볼 텐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정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강사입니다. 네, 자, 강사님. 이제 공채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방학 때 풀로 강의가 차 있어요. 그래서 와. 멀리는 못 가고요.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집 뒷산에 있는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뒤에 계곡이 있어요? 네, 제가 좋은 곳이네요. 시골에 살아요, 제가. 네, 아, 좋다. 그런데 강사님 네.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우리 강사님 바뀌셨어요. 좀- 얼굴이 훨씬 더 작아지셨어요. 뭔가 비법이 있나요? 눈도 커지시고. 돈을 썼습니다, 제가. 강사비를 받아서. 오늘 메이크업이 한층 네. 또 밝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쁘신 만큼 특강을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칭찬 엄청 열심히 해드린 거는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잘해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자, 우리 또 함께 하지요. 김수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겸 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수민 캐스터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인적성, 이 수리 쪽을 하면 늘 느끼는 게, 자, 수리는 왕도가 없다. 열심히 해야 된다. 문제 많이 풀어라. 노력해라.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CJ의 이 CAT라고 하는 종합 인적성 검사, 요것도 그렇습니까? 이건 특히나 더 그래요. 네. 왜냐면 문제가 네. 좀 수리다운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학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노력만 조금 하면 잘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빨리 풀어야 돼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CA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언어 영역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95문제를 55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고약하게도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막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수리와 추리 그리고 공간 지각 관련 문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10문제에서 95문제로 줄어들었죠. 네. 그럼 1번에서 한 10번 아니면 1번에서 한 9번 정도 풀 때 앞에 이제 언어가 나오고요. 한 4-5문제 나오고 수리가 한 4-5문제 그리고 공간 지각이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이렇게 섞여 나와요. 그러면 한 텀에 이 세 가지가 쭉 있고요. 한 10번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네. 띄엄띄엄. 띄엄띄엄. 언어, 수리, 공간, 언어, 수리, 공간. 언어, 수리, 공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종 딱 치죠. 정신이 없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 혹시 강사님, 그럼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보았던 CAT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10문제에서 95문제로 줄어들고 네. 60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 외에 문제는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다행이죠. 네. 자, 우리 지원자들에게요, 기존하고 비슷하다라는 소식만큼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심되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가져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강사님, 기출문제 가져오셨죠? 네. 제가 오늘 칭찬 들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진짜 무겁게 기출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만나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자, 지난 CAT 지난 상반기에는요, 사실 시간도 주고
그리고 문제 개수도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우리 지원자들 사이에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어땠어요, 수미 씨? 네, 아무래도 그 전보다 문항도 줄어들었지만 또 그와 함께 시간도 함께 줄어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적성의 생명은 스피드인데 네. 빨리빨리 푸는 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도 스피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A, B, C 세 사람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A가 20타를 치는 동안 B는 30타를 치고 B가 20타를 치는 동안 C는 50타를 친다. 그렇다면 A가 20분 만에 완성하는 문서를 C는 몇 분 만에 걸려서 완성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릴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뭐 방정식 문제인데 저는 확실하게 네. 아는 건 C가 A보다는 확실히 많이 맞아.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 알 듯한데 전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풀어봐서 많이 해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공식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네. 강사님 이게 혹시 공식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가요? 네. 공식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네.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취준생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거를 비례식으로 만약에 푼다면요. 네. 네. A가 치는 타수와 B가 치는 타수, 즉 A 대 B가 20대 30으로 2대 3이고요. 네. 그렇죠. B 대 C는 2대 5. 2대 5. 2대 5죠. 네. 네. 그러면 B를 똑같이 맞추는 거죠. 네, 네.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추어서 살펴보면 A 대 B 대 C는요. 4대 6 대 15예요. 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20분 만에 완성하는 문서를 C는 150분에 완성한다. 자,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어. 자, 20타를 치는 동안에 150타를 치기 때문에 네. 자, 만약에 방정식을 푼다면요. 네. A가 20분 만에 완성하는 문서를 C가 X분에 완성을 한다고 하면 4 곱하기 20은 15 곱하기 X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죠. 네. 자, 그럼 X, 네네. X는 3분의 16이 되고요. 5와 네. 3분의 1, 즉 이것을 분과 초로 바꾸면 5분 20초가 돼요. 네, 3분의 1분은 20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제가 일단 얼추 맞추긴 한 것 같은데 A가 C보다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풀다가 헷갈리기 쉬운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다른 풀이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거를 미지수를 사용을 하면 좀 어려워요. 뭐 X 들어가는 건 어렵다 이런 그렇죠. 거죠. 뭐 써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분에 20타를 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20분 동안은 1분에 20타씩 20분, 즉 전체 400타를 치거든요. 20 곱하기 20은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C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50타를 1분에 치기 때문에 400을 150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만 네. 나온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게 난 여기 MC 하는 거 싫어. 자꾸 물어보고. 아니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를 미리 봅니다. 그래서 풀어봐요. 네. 그런데 이 묘한 함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함정만 다 걸려. 그런데 강사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알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또 모르겠어. 집에 가면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많이 풀어봐서 몸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은 저희가 풀 수 있어야 되면 네. 되려면 네. 다른 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네. 다른 문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수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A, B, C, D, E가 달리기 시합을 한 후 자신의 성적을 말하고 있다. 다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 다음 중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4등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A는 내가 1등이야. 이러고 B는 내가 5등이군. C는 나는 B, D보다 성적이 나빠. D는 나는 C보다 늦게 들어왔어.
이는 내가 2등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겠네요. 네, 저는요 이 문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논리 문제 같기도 하고 국어 문제 같기도 하고 수학 문제 같기도 하고 이거 어느 유형으로 놔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약간 믹스 매치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 같은데 수민 씨 답. 저는 답이 3번으로 나왔어요. 네. 일단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C고요. 네. 4등도 찾아라고 했으니까 4등은 D가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얘네가 네. 말하는 대로 줄을 네. 세워봤어요. A는 내가 1등이야 했으니까 A 자리에 1등 자리에 A를 두고 네. B는 내가 5등이군 했으니까 얘를 또 맨 네. 뒤에 놔두고 이런 네.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얼추 나오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C 혼자 뭔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춰보니까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요. C, D. 오, 그래요? 나도 3번. 그러면. 그럼 나도 3번. 뭐예요? 아, 네, 그냥 같이 가려고 하는 게 프리라이더가 아니라 나도 3번. 어떻게 푸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1, 2, 3, 4, 5를 해놓고 일단 우리 그냥 강사님 안 말씀을 되겠다. 들어보죠. 안 되겠다. 네. 자, 바로 강사님 정답 알려주시죠. 수민 씨가 정답은 맞췄어요. 네네. 그래서 수민 씨는 보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잖아요. 네. 5명을 앉혀놓고 이 중에 한 명이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러면 둘씩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A, B 말고 얘는 C가 서울역에 있었다 그랬는데 얘는 C가 서울역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2명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거짓말쟁이거든요. 오, 맞아요. 그럼 여기를 보면요. 네. B가 내가 5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전체 5명이니까는 B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네. C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B보다 성적이 나빠. 오. 꼴찌보다 어떻게 나빠요? 아니, 그렇게 보니까 그냥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B하고 C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이걸 왜 몰랐지?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를 눈여겨보면 오히려 쉽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죠. 오, 네. 또 그리고요. C와 D를 볼게요. 네. D는 나는 C보다 늦게 들어왔어. 네. C는 나는 D보다 성적이 나빠. 반대의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오. 또 C와 D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쟁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한 명. 이니까. 만약에 2명이라면 B와 D가 거짓말쟁인 거고요.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D가 C죠. 네. C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쟁이 찾으면 나머지는 다 참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등수를 매길 수가 있죠.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된 거가 어디냐면 B, C, D 중에 2개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B, C.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네요. 네. 자, B와 C 중에서 한 명 거짓말쟁이.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C와 D D 중에 중에서 한 명 거짓말쟁이. 네네. 그런데 그 얘기였어요. 문제에서 거짓말쟁이가 2명이라고 하면 이 양쪽에 B와 D가 거짓말쟁인데요. 네. 문제에서는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C가 알겠습니다. 거짓말쟁이죠. 드디어 알았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거짓말한 애가 한 명이다. 네. 그러니까 2명이 거짓말인 경우와 1명이 거짓말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가 1명이라고 했으니까 1명인 걔. 그렇죠. 걔가 C인 거야. C. 수사반장님이신데 철저하게 찾으셔야죠. 제가 샅샅이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 인적성을 공부하시는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하고 D군요. 네. 그대로 이제 하면 네. 1등 누굴까요, 그러면? 1등은 1등은 A. 맞아요. 네네네. 왜냐면 A라고 했으니까. 2등은요? 2등은 제가 말할게요. 네. 2요. 2. 2. 2가 내가 2등이야 라고 말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3등은 누굴까요? 3등은 C겠네요. 그쵸. 얘가 거짓말을 오. 했으니까 맞아요. 중간에 넣어보니까 C더라고요. 네. 4등은요?
D. 맞아요. 4등을 묻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4등이 D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아,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막 헷갈릴 것 같을 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되겠구나. 그럼요. 당황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막 느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되게 궁금하네요. 바로 건너갈게요. 네. 자, 이번 문제는요. 두 분이 네.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 두 입체 도형을 결합했을 때 나올 수 없는 형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문제예요. 네. 자, 도형 문제인데요. 네. 자, 이거 두 분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는데 반장님 정답은 뭘까요? 아, 반장님 이거는 긴장하시는 게 보여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프로입니다. 이거는 1번이 답일 확률이 한 60%입니다. 아, 그게 60%. 왜냐하면 1번이 잘 안 풀렸어. 1번 막 해봤는데 맞춰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1번이 아닐 확률이 높으나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 수미 씨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장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1번이 나왔거든요. 얹혀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저도 직접 풀어봤는데 저는 여기 도형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도형을 보면 네. O자 모양 있죠? 네. O. 거기를 여기 보기 중에서 찾아보기가 쉽더라고요. O자 네네. 모양을 찾다 보면은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1번이 그 O자 모양이랑 옆에 거랑 비교해 보니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 오자 모양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오른쪽에 있는 네네네. 그 그림 중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삐쭉 올라오는 거 이렇게 네. 아야 어여 오요 할 때 그 오, 네. 히읗의 간머리 네. 그거 네, 그 부분을 맞습니까? 찾아보면 되더라고요. 네, 강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답은 1번이 맞아요. 네, 정답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CJ에 나오는 네. 공간지각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네. 이 정도의 난이도로 전체 한 10개, 9개에서 한 10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포인트 하나 잡는 거 중요하죠. 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조금 더 큰 거.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네. 네. 자, 기역자에 네.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 칸이죠. 네. 이 가운데 걸 포함해 세 칸. 네. 여기에 툭 튀어나온 거를 찾고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나머지에 껴맞추는 형태로 살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와, 이거는 좀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지만 이런 그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조금 뒤떨어지는 친구들은 연습해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네. 아 참, CJ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네. 연습하실 때 사인펜 가지고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른 기업은 연필을 쓰게 하는데요. 네. CJ는 수성 사인펜으로만 풀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시험장에서요. 그래서 날카로운 새 거 있잖아요. 새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네. 도형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 그리고요. 요렇게 올라온 것을 보기에서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 있는 두 개의 그 그림을 이 1, 2, 3, 4, 5에서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네. 자세히 볼까요? 네, 자세히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2번부터 볼게요. 답은 1번이고요. 네. 2번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왼쪽이고요. 파란색이 오른쪽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색깔이 달리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이 파란색에다가 기역자에다가 튀어나온 것을 그리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 2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3번도 마찬가지로 기역자에 튀어나와 있는 거 그리시고 나머지 부분이 왼쪽과 맞는지 그리고 4번도 역시 기역자에 튀어나온 부분, 기역자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기역자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이 왼쪽과 맞는지 5번도 역시 기역자를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자, 여기에 쭉 튀어나온 부분 하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왼쪽과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 참. 아, 저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풀어보고 그 묘한 노하우와 깨닫는 부분 그런 거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많이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첫 번째는요. 익숙해져야겠다 이거. 그렇죠. 안 그러면 되게 당황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강사님 마지막으로 이 CAT를 공략하기 위한 특별 노하우 오늘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실제로 이 CJ를 봤던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를 가지고 네. 제가 포인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자, 일단 끝까지 푸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문제만 빨리 풀어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야, 그러면 끝까지 푸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어차피 못 푸니 네. 모르는 거는 제끼고 그렇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그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도움이 전략이다. 되죠.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혹시 문제를 모르면은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찍더라도 답을 내보는 게 나은가요? 그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모르는 건 찍어야 되나요? 모르는 건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게 넘어가라. 맞나요? 이거 맨날 나오는 질문인데 CJ는 어떤가요? 일단은 모든 기업에서는요, 찍는 걸 원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기업에서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문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찍지 말으라고 하고요. 네. 문제를 봤는데 5개의 보기 중에서 2개 아니면 3개를 지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죠. 네. 자,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모르는 거는 찍지 말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또 문제를 풀 때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나는 언어만 잘해. 근데 언어를 쫙 풀고 그다음 또 수리를 쫙 풀고 이러면 안 돼요. 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네. 걸리기 때문에 네. 내가 잘 못하더라도 앞에서부터 풀면서 어려운 문제는 지워가면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꼼수를 펴가지고 나는 언어만 막 풀어야지. 그러니까 1, 3, 7, 11, 23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1번부터 차근차근 풀고 모르겠어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죠. 전략이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몇 가지 사실 좀 여쭙고 싶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 그 CJ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HMAT, 현대 했었고, 그전에는 사트, G사트, 삼성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대기업에서 CJ는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수리가 좀 편안하다. 네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대신 분량이 많다 그랬는데 좀 다른 특징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CJ는 계속 전통적으로 문제 유형을 많이 바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푸는 게 CJ를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만만하게 보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CJ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전체 여러분이 만약에 95개를 보잖아요. 네. 그럼 95개의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고 내가 몇 번까지 풀 수 있는지를 알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 시간 감각이 없으면 반밖에 못 풀었는데 시간이 끝나. 그리고 한 문제 가지고 네. 고민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요?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제끼고 넘어가는 게 CJ를 준비하는 전략이죠. 아까 말씀하신 모르면 넘어가라. 네. 라는 그거랑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못 푸니까 네네.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계속 풀어내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 그렇죠.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사실 예전에 G사트 할 때 뭐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대차를 할 때도 무슨 이런 어려웠어요. 유형이 다 있나. 그럼 세 가지를 이래서- 비교해서 봤을 때. 네. 일단은 사트하고 HMAT는요, 네. 둘 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CJ라는 기업을 이렇게 뭐 낮춰봐서가 아니라 문제 난이도가 2개는 좀 어렵기 때문에 2개를 중점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를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네. CJ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쉬운 대신에 시간이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CJ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인적성 공부 안 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 벼락치기 하는 그렇구나. 친구들. 네. 뭐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벼락치기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CAT를 2주간에 걸쳐서 완전 정복했습니다. 특히 이 인적성을 다룰 때에는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수미 씨도 그렇죠? 네, 저 오늘은 특히 도형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왠지 CJ가 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방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준비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 CJ가 잘 맞다고 하시는 거라서 좀 그러네요. 아, 저희가 사실 인적성을 할 때는 되게 허둥지둥하고 막 모르는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CJ를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학생들이 CJ 많이 가긴 하는데 준비는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다들 집중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볼까요? 걱정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CJ를 지금 수민 씨도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 강사님, 김수미 캐스터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은요, CJ의 면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박!